네, 11월 마지막 거래일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동시효과 구간 직전에 1% 정도 올랐는데 후반에 불꽃놀이 슈팅이 나옵니다. 동시효과 구간의 거품일지 아니면 정말 이 동시효과 구간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된 것인지 한번 보시죠. 1.83% 정도로 플러스권 나오거든요. 이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 벨 시작할 때 2460선 부근이다 라고 들뜬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2477.90포인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만 하더라도 60선대였는데 지금 단번에 15포인트를 더 끌어올립니다. 후반 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요. 이거를 연속된 강력한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장 5일선, 21선 모두 다 확실히 뚫어내며 긴 양보, 직전 고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려는 움직임 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거래소 보다가 코스닥 보시면 다소 좀 밋밋하다 싶으실 텐데 그래도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2시 구간대 확실하게 강보합권으로 자리를 잡고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재 구간까지 강보합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730선 부근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26% 오름세 나타내면서 729.43포인트, 730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후반 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오늘은 이쪽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불이 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LG 화학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동시효과 구간 직전에 한 1%대 상승이었거든요. 막판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매수가요. 지금 4% 급등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두 기업이 각각 4% 정도씩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이 왜 이렇게 강한가 봤는데 이쪽으로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도 슬슬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윈도우 드레싱이 확실하게 좀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3% 가까운 상승 움직임. 그래서 62,3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LG그룹주들 그리고 뭐 네이버, 기아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단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막판에 더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고점 부근 마감 앞둡니다. 현재는 3% 초반의 상승 탄력이고요. 삼성전기도 그동안 잠잠했는데 2시 구간부터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지금은 자그마치 5%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강한 움직임 다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총 5종목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보통주로는 총 3종목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던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장 상한가의 이 가격으로 문을 닫을 예정. 이렇게 11월장 마감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달 어땠는지 다시금 좀 리뷰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아쉬우셨던 분들은 12월에 조금은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장 기분 좋게 양시장 상승권으로 거래 마쳤는데 주변국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우리 증시의 상승 어떤 부분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동향 확인해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따라가죠. 어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일본은 미국 밀리면서 좀 밀렸잖아요. 오늘도 일본은 미국 영향 많이 받습니다. 미국이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장 마이너스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28,000엔선 깨졌네요. 27,968.9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으로는 58엔 정도여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했다.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이어서 중국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 좋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제 발표됐던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래도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중국 쪽의 경제 지표 오늘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쪽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 모두 다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제조업 PMI가 48이 나왔네요. 예상치가 49였는데 약간은 하회했고 기준선은 50도 하회했습니다. 비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종합 PMI, 복합 PMI도 47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경제지표 데이터상으로는 중국 경제는 별로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줄다리기 팽팽했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현재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서요. 0.28% 하락한 3,140선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천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천도 현재 구간은 약보합권이네요. 약보합권 0.3% 정도 밀리는 흐름이고 항생은 또 강보합권입니다. 호악재 사이에서 보합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그러면 국내 증시가 가장 좋았네요. 다음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장도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 어제도 그랬었는데 장 초반에 소폭 상승권으로 출발해서 한 30분, 1시간 이내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저점을 낮추는 패턴 동일하게 오늘도 나타났고요. 1,310원대 진입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7원 80전 하락하면서 1,31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세 1,31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200원대 진입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직전 저점이 11월 14일에 형성됐던 1,308원입니다. 이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환율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1,300원 선 아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환율 동향까지도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다가올 연준 의장의 연설을 경계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중국 측의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61%가량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39.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2,472.5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경계감 속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오전 중에는 2,44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이 연출됐는데요. 살짝 조정받나 싶었지만 탄력을 붙여나가면서 오후 들어 견조한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후반부 들어 2,460선까지도 돌파를 하더니 계속해서 고점을 상승해갔고요. 종가는 2,472포인트에서 고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6,016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3,541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9,772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마감한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2.5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보험 업종이 나란히 2.5%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가 시작되면서 도시가스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과 서비스 업종이 나란히 1.5% 이상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두산마켓이 대규모 블록딜 여파에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지수 역시 1.4%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오늘 포스코케미칼 중심의 하락세가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역시 1%가량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의 일부 종목들은 조정받는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과 그리고 2차전지 셀 업체들이 강했습니다. 먼저
네,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2.64%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SK하이닉스 역시 1.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종가 62,200원으로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또 2차전지 셀 업체들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이 강했는데요. LG화학이 3.5%가량 상승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3.53%가량의 상승 탄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1.53%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72만 9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88만 7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17만 6천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바닥에 눌려 있었는데 다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기아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기아가 약 2%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6만 8,6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현대차는 현재 부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어제 사우디 장관이 방한해서 네이버의 스마트 빌딩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네옴시티 모멘텀이 부각됐습니다. 네이버가 2.5% 가까이 상승한 18만 7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카카오가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5만 6,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그리고 난방 관련주들의 탄력이 좋았는데요. 오늘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돼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현행 특보제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지난달 정부의 도시가스 인상 소식과 더불어서 도시가스사들의 실적 호조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경동 도시가스가 16%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2만 8,0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인천 도시가스 역시 6.9%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2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성에너지와 경동나비엔 역시 나란히 4%대의 탄력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2.6%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트주들과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드러났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건설사까지 작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법정 제재 절차까지 언급해서 강경한 입장을 비치면서 시멘트 그리고 건설업계의 사업 정상화 기대감 속에서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먼저 성신양회가 6%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세아 시멘트가 4.7%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일 시멘트 역시 상승 탄력이 들어오면서 1.2%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건설주 가운데 태영건설이 우선주와 동반해서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태영건설 종가는 4,965원 터치하면서 약 10%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동부건설 역시 9% 가까이 상승했고요. 아래쪽에 일성건설과 한신공영 역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가량 오른 729.54포인트에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720선은 방어해주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오전 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다시 한번 730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보합권 구간에서 눈치 보는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그래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막판 들어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172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개인이 101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홀로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4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가장 상승 탄력이 드러났고요. 3.4%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4만 원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역시 막판 들어 탄력을 조금 더 붙이면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1만 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LNF 역시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1.4%대에 올린 22만 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더니 0.1% 이내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24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HLB가 오늘까지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동시효과 구간 들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0.1%대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나란히 상승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되면서 0.4%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15% 가까이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다소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는 2.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43,50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펄어비스는 오늘 좀 낙폭을 만들면서 0.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3,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에 전기차 무선 충전용 주파수 공고를 통해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됐습니다.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은 2030년엔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선 충전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게 될 거란 분석들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먼저 오늘 포스코 ICT가 대표적으로 9%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종가가 7,02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다음으로 유라테크와 윌링스,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에스트래픽 이렇게 전기차 관련 종목 쪽으로 전체적인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먼저 유라테크가 16%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9,92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윌링스 역시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11%대의 상승세로 마쳤고요. 종가는 8,02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캠트로닉스 역시 상승했고요. 4.4%대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17,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에스트래픽이 오늘 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5,03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자전거 관련주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육용 자전거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마련해서 2025년까지 서울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전망인데요. 교육청의 사업 지침에 따라서 자전거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삼천리 자전거가 6.3%대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7,5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녹스가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알톤 스포츠의 지주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8.15%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22,55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알톤 스포츠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낙폭을 키우면서 2.6%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종가는 4,44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